예, 자바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함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자바는 객체 지향이고 이제 클래스 중심이기 때문에 주로 그 함수가 클래스 안에 코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서드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 공부할 때 함수도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쉽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서드를 쓰는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메서드는 우리가 반복적인 거,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한번 등록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볼까 하면 띠지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5개가 뭐 이렇게 과목을 쓰는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자바 그리고 이런 띠지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C 언어,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이런 띠지를 만들 건데요. 이런 띠지 만들 건데 여기에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별을 항상 5개씩 찍어요. 여기 5개 찍고 여기도 별을 5개 찍고 중간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메서드로 한번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 메서드를 여기다 코딩을 할게요. 어디다 코딩을 하느냐면요. public static 그 다음에 void 타이틀이라 할까요? 타이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반복적인 부분을 넣어줍니다. 반복적인 부분을 넣는데요. 우리가 뭐냐면 별 5개 찍는 거는 늘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의 코드를 넣습니다. 별 5개 찍는 거는요. for int i는 1부터 i가 5개. 우리가 별을 찍으려면 시스템 자 별을 이렇게 찍습니다. 줄바꿈하면 안 되겠죠. 옆으로 쭉 찍혀야 되니까 요거를 이 함수를 실행하면 별이 5개 찍혀요. 자 여기에 대한 코드는 우리가 첫째 마당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어문 할 때 별 5개 찍는 거 요거 배웠습니다. 포문을 이용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데요. 이게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이 타이틀이에요. 뭐 타이틀 찍을 때 이제 별이니까 그냥 이름을 아무거나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배울 겁니다. 이 스태틱도 안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에서 배워야 될 거는 이 보이드 부분을 배울 건데요. 이거는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여기에서 메서드를 만들 때 메인이 스태틱이 붙어 있죠. 아직 스태틱을 안 배웠지만 여기도 스태틱이 있어야 메인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태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스태틱이 있는 메서드만 메인에서 쓸 수 있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2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타이틀이죠. 그러면 요거를 호출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호출하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별이 5개 찍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를 찍습니까? 제목만 쓰면 돼요. 뭐 자바. 자, 그 다음 밑에 또 별을 5번 호출해야 되니까 요렇게 타이틀이라고 또 호출해 주면 돼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서 줄바꿈? 이 끝나고 나면 줄바꿈을 해야 되겠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별 5개 찍고 줄바꾸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요 끝에 요 5번 찍고 마지막에 줄바꿈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요 부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별을 5개 찍고 이제 줄바꿈 하는 거죠. 줄바꿈 하고 그 다음에 자바를 찍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하고 또 줄바꿈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점점 좋게 개조할 거예요. 제가 여기 한번 봅시다. 자주 사용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해놓고 메서드에 이 메서드를 호출해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또 필요하니까 이거 호출하죠. 한번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는 이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이렇게 메서드 안에 코딩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요게 우리가 메서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면요. 여기에다 타이틀을 넣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시 찍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뭔가 이걸 효율적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 안에 매개 변수를 넣을 겁니다. 뭐라고 넣을 거냐면 그냥 여기다 그냥 자바를 입력받을 거예요. 자바를 입력받고요. 여기에 그러면 요 자료형을 보셔야 됩니다. 요게 자바라는 게 요게 자료형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료형을 적어줘야 됩니다. 스트링이라고 하고 요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제목이니까 타이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ti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코딩해 봅시다. 별 5개 찍고 줄 바꾸고 그 다음 뭐 찍습니까? 요걸 찍어야 되겠죠. ti 하면 여기 제목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ti를 찍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별이 또 5개 찍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좀 전하고 달라지는 건 뭡니까? 메인이 훨씬 깔끔해지죠. 요렇게가 자바를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바가 여기 들어오죠. 이 ti라는 곳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별 5개 찍고 줄바꿈 하고 여기에다가 자바가 찍히고 또다시 별 5개. 요런 형태. 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이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자바도 하나 찍었지만 시언어도 한번 찍어볼 거고요. 시언어. 시언어.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이썬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호출해가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볼게요. 근데 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위에 줄 나오는데 밑에 줄 여기서 줄 바꾸면 안 됐네.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5개
타이틀 5개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자바에 5개잖아요. 그 히어너에 5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날 때 뭐도 필요하냐면요.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요 밑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자바 한번 히어너 한번 파이썬 한번 그죠?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이 메서드를 자바라는 걸 넣고 히어너를 넣고 파이썬을 넣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개조해 볼까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냐면요. 이게 별이 5개짜리예요. 근데 뭐 자바 이런 거 잘 들어가고 근데 파이썬은 이렇게 쓰니까 이게 좀 짧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자가 입력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을 5개짜리로 해라. 히어너는 5개짜리 해라. 파이썬은 좀 기니까 7개짜리로 해라. 하면 여기 보시면 5, 5, 7 하면 요 자료형을 적어야 돼요. 요게 5라는 거는 우리가 자료형이 인트형입니다. 인트형.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주면 돼요.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바 5 하면 여기 자바라는 거는 스트링이니까 요로 대입되고요. 요로 값 전달되죠. 그 다음에 5라는 거는 요로 전달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포문에서 5, 5개씩 찍는 게 아니고 N개를 찍습니다. 요 밑에서도 N개를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요렇게 하면 자바, 히어너, 파이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5개씩 찍혀요, 자바는. 히어너도 5개. 근데 파이썬은 7개씩 찍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 볼 때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우리 매개 변수니까 이거는 입력의 형태죠. 자바와 5를 입력하는 거죠. 그럼 요로 전달되죠. 자바와 5가 전달되고요. 히어너와 5가 이쪽으로 전달돼서 이제 수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과 7이 이쪽으로 전달돼요. 자, 요런 형태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형식으로 썼죠. 타이틀 해가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 이걸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뭘 배웠습니까? 매개 변수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 1개인 형태.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2개인 형태를 배웠어요. 매개 변수가 2개인 형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게요. 자, 요게 입력 형태라고 봤으면 요렇게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를 나타내 주는 게 이게 출력 형태예요. void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반환형이라는 겁니다. 무반환형이라는 거 한번 설명할게요. 무반환형이라는 거는요.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void 설명할게요. 자, 이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엄마가 콩나물 사와 하면서 여기에다 500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이 뭐예요? 입력이 되죠. 500원치 콩나물 사와. 여기에다 1000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0원치 콩나물 사와. 그러면 결과물이 뭡니까? 콩나물이죠. 거기에 결과물이 있으면 이 void라고 쓰면 안 돼요.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의 자료형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콩나물이 아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학교 갔다 올 때 배고프니까 빵 사 먹어 하면 결과물을 안 가져와도 되죠. 엄마가 1000원 주고 빵 사 먹어 하면 빵 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2000원 주고 과자 사 먹어 하면 과자 사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 void입니다.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 근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 있죠. 그게 리턴형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과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는 그냥 뭘 해? 하면 딱 하면 끝나는 게 이제 보이드형이에요. 회사에서도 많이 써요. 회사에서도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켜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김대리 이거 우체통에 넣고 퇴근해? 하면 결과물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냥 우체통에 서류 넣고 퇴근하면 끝나요. 근데 회사 상사가 또 이렇게 일을 시킬 수도 있죠. 김대리 어떤 회사가가 이 서류에 도장 받아와. 그러면 뭡니까? 서류는 입력이 되고요. 도장 받는 서류가 출력이 되는 거죠. 반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이드형인데요. 반환형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반환형으로 코딩을 하면 함수를 다시 이렇게 좀 익힐 겸 해서 이거는 제가 메모장에다 오려놓고요. 이것도 오려놓고 다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코딩을 할 건데요. 이런 경우에요. 반환형은 뭐냐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굉장히 쉬운 형태를 해봅시다. 그냥 값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5하고 7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근데 더하는데 함수 이름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더하는 느낌의 단어 뜻이면 더하는 느낌인 거 바로 전달되니까 이 함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죠. add가 좀 낫겠죠. add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알아먹자. 아, 이 두 개를 더하라는구나. 이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5와 7을 줘가 더해라 하면 이제 함수 설계를 요 위에다 설계를 할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면 제가 당분간에 이거 그대로 쓴다 했죠. public static 그 다음에 이거는 5하고 7을 더해라. 보이드형으로 한번 짜볼게요. 보이드형. 먼저 더해라 하면 더하면 돼요. 보이드형으로 짜면 보이드하고 함수 이름이 add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자료형이 뭡니까? 5가 int형이니까 int 아무거나 변수 a. 그 다음에 7도 여기 전달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int b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얘를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 더할 때는 뭐 변수가 필요하면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요. c는 두 개를 더합니다. a 더하기 b 했는 값을 찍으라. system.out.println 해서 c를 찍어주면 5 더하기 7하면 12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배웠던 보이드형입니다. 근데 이걸 반환형으로 보고 그러면 5 더하기 7했는 결과를 가져와. 5 더하기 7했는 결과를 가져와 하는데요. 결과는 어떤 자료형일까요? 이 결과는 이게 결과죠. C가. 결과는 어떤 자료형이냐? 결과를 가져와라 할 때 쓰는 명령이 return입니다.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결과 C 이러니까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느냐면요. return C라고 했는데 C에 대한 자료형을 여기 적어줘야 돼요. void가 아닙니다. C는 결과가 어떤 자료형이에요? 정수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수를 적어줘야 돼요. 여기 void 대신에 int 이렇게 하면 돼요. int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반환형이에요. 반환형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 5 더하기 7 했는 결과를 가져와 하면 이 결과를 가져와요. 이걸 뭐예요? 바로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해도 되고요. 이 결과를 받을 변수 int 뭐 할까요? 리절트 할까요? 그러면 5 더하기 7 했는 결과가 자료형이 뭐예요? int니까 여기에도 int형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리절트에 뭐가 들어가요? 5 더하기 7 했는 결과 12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찍습니까? 리절트를 찍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이게 반환형이에요. 자, 이거는 보이드하고 다르죠? 이게 뭐예요? 뭐를 주고 전달을 해서 결과를 가져와. 리턴. 이 리턴형하고 똑같은 자료형이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소수점이 나오면 얘도 뭐예요? 플로트형이면 여기도 플로트 해야 돼요. 그죠? 더블이면 얘도 더블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받았는 값, 요 리턴해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값도 int가 돼야 돼요.
자료형 잘 보세요. 요게 인트가 돼야 되고요. 이 자료형도 인트가 돼야 되고, 여기서 반환받아가 결과를 넣을 때 이 값도 인트가 돼야 돼요. 이 세 개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를 그냥 여기 변수로 받았는데요. 이런 형태도 됩니다. 그냥 함수를 여기에다 바로 적어도 돼요. add, 만약에 17하고 5하고 더해, 결과값이 여기 리턴대가 들어오죠? 이거를 바로 찍어요. 그러면 17 더하기 5 하면 결과가 20이 바로 찍힙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함수를 왼쪽으로 이렇게 받았는 걸 대입해가 찍어도 되고 프린트 문으로 바로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환형과 무반환형에 대한 메서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이 메서드는 어떤 형태냐면요. 메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사실 이 스태틱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공유의 개념입니다. 공유의 개념인데요. 여기도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스태틱을 안 붙여서 쓰는 경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는 메인 클래스 안에 제가 뭡니까? 스태틱을 붙였고 메서드에도 스태틱이 붙어가 이런 형태로 썼는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배웠잖아요. 클래스 안에서의 메서드는 어떻게 호출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안에서는요. 제가 똑같이 add를 갖고 코딩을 해볼게요. 더하는 개념. 자, 클래스를 이렇게 설명할 건데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를 이거는 어떤 클래스냐면요. 계산할 때 쓰는 calculate 걔가 CALC 계산하는 클래스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 계산하는 클래스에는요. 우리가 멤버 필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멤버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메서드도 있고 한데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함수 개념 메서드만 한번 코딩해 볼게요. 더하는 메서드는 우리가 public 요거는 나중에 설명한다 했습니다. public 그 다음에 스태틱을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스태틱을 이번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스태틱을 안 쓰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스태틱을 안 쓰고 우리가 add 코딩할 때 이거 뭐예요? 무반환형이면 void 쓰죠. void라고 쓰고 함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add. 그리고 이 안에 매개 변수 int a와 int b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요. 이 두 개의 결과값을 아까 뭐 C 만들었지만 C 안 만들고 바로 리턴해도 됩니다. 어떻게? A와 B를 더했는 걸 리턴하는 거예요. 바로.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리턴형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지금 보이드니까 리턴이 필요 없죠? 보이드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찍을게요. 어떻게? 결과를 A 더하기 B를 바로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는 스태틱이라고 붙었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지금 스태틱이 안 붙어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 메서드입니다.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클래스를 쓰려면 항상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객체 만들 때 클래스의 자료형 뭡니까? CALC 그 다음에 객체명 아무거나 변수처럼 뭐 아무거나 할게요. R 할까요? R 그 다음에 new 동적 할당 연산자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성자 없죠? 없으면 기본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라 하는데 생성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클래스명하고 똑같은데 함수 형태로 갈로가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생성자라 했어요. 이렇게 해가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 만드는 거는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으면요. 이 객체를 통해가 점을 찍습니다. 뭐
점 찍으면 여기 나오죠. add라고 나오죠. add. 5 더하기 12 하면 17이 나올 거예요. 맞죠? 이건 5 더하기 12 하면 17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찍어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왜 안 됩니까? 이게 리턴형이 뭐예요? 없는 보이드형이니까 이렇게 못 찍는데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찍어가 쓸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그냥 호출만 하면 찍혀요. 이 함수는 호출만 하면 12가 찍힙니다. 볼게요. 세미콜론 안 했네요. 자, 보세요. 17이 찍힙니다. 5 더하기 12 해서 결과가 17이 찍혔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뭐를 안 쓰냐면요. 스태틱을 안 썼죠. 좀 전에는 객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객체를 통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스태틱을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스태틱이 없어요. 요게 무반환형이죠. 근데 이거를 반환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뭡니까?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리턴해 주겠다. 리턴 A 플러스 B라고 하면 요거 뭐예요? 결과가 정수니까 여기도 인트로 바꿔줍니다. 인트로 바꿔줘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쓸 수 있죠. 좀 전에 주석 처리했는 거 볼게요. 이렇게. 이럴 때 이 결과값이 뭡니까? 인트죠. 그럼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5하고 12를 더하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는 게 무반환형, 보이드형이고요. 지금 설명한 게 리턴형, 인트형, 리턴형인 값을 바로 프린트로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이게 계산기 클래스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때 우리 더하기만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연관된 걸 다 같이 코딩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뺄셈은 이렇게요. 퍼블릭 뭐 어차피 결과도 인트가 나오겠죠. 뭐 함수 이름을 subtract라고 하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nt a int b 이렇게 해서 얘는 똑같이 이제 또 리턴형이니까요. 리턴 a-b 이걸 리턴하면 되죠. 두 개의 차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더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뺄셈 값을 찍고 싶으면 여기에서요. 한번 해볼게요. 25에서 5를 빼면 값이 20이 나오겠죠. add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subtract 이렇게. 요거는 5와 12를 더해가 17이 나오고요. 25와 5를 빼서 20이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쓸 수 있죠. 요런 게 메서드예요. 요런 개념이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하느냐면요.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곱셈은 뭐 흔하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이거 해볼게요. 나눌 거예요. 이렇게 디바이드 할 건데요. int a와 int b라고 코딩을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나누다 보면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A와 B를 나누다 보면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 나누기 B 하면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트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냐면 플로트라고 해줘야 돼요. 그쵸? 결과값이 만약에 5 나누기 2 하면 2.5가 나와야 되잖아요. 5 나누기 2 하면. 그러면 이건 또 정수니까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뭘로 캐스팅합니까? 뭐 A를 하든 B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뭘로? 플로트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로 해볼게요. 어떻게? 얘가 플로트니까 받아가지고 찍어볼게요. 플로트 결과값은 제가 뭐 이렇게 할게요. RE 이렇게 하면 우리 위에서 만든 객체 R.div 해가 5 나누기 2 하면 아까 2.5가 나왔죠.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결과값이 니턴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니턴형이 얘가 플로트고요. 여기 플로트죠. 이 값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요 R이 여기 들어가죠. 플로트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찍으면 2.5가 나오죠. 요게 이제 메서드 사용법이죠. 그리고 위에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얘는 이거를 수행했는 결과를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찍었지만 이 함수 자체를, 이 메서드 자체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게요, 바로. 지우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두 개 간의 합, 두 개 간의 차, 요거는 나눗셈이 되겠죠. 예,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뭐 정수, 실수, 뭐 다양한 매개 변수도 넣어보고요. 니턴형이 뭐 플로트인 경우도 있고 정수인 경우도 있고 문자 열인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니턴형, 다양한 매개 변수형 해서 이렇게 메서드를 코딩해서 이제 결과값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걸 충분히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서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